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토이자스입니다. 다들 월요일 아침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에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대학 편입 수험생들 대상으로 라이브 수험 상담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수험 상담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그 영상이 보통 이제 업로드 돼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갑자기 3,000회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이게 유튜브 뭐 알고리즘 같은 탔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하나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영상도 보통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떤 영상을 우리 구독자 수험생들이 보면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지방직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방직 시험 남겨두고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리긴 했었어요. 수험생들마다 다들 과목마다 아마 진도가 다들 나가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분들은 기출 해독이 몇몇 과목은 잘 안 된 과목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했죠. 기출 해독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아웃풋 연습보다는 일단은 기출 해독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기출에서 나오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라도 좀 먼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기출 해독은 충분히 했고 기출 삭제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 아웃풋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수험생들은 한 달 남겨놓고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일단 아웃풋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죠. 아웃풋 연습은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 해독하는 단계에서도 기출 삭제 작업도 아웃풋 연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제가 주로 이제 추천하는 것은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통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 단원별 문제집은 강사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문제화 시키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리면서 내가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고, 아무래도 단원별로 문제 전체를 풀다 보면은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1순위는 단원별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집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 분들은 저는 이제 2순위는 공기출 사이트 가서 시행처별 최근 기출 한 5개년치 정도 다운받으셔가지고 시행처별 기출을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단원별 기출을 볼 때는 단원별 기출을 보통 푸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죠. 국어에서는 비문학, 그리고 영어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 하지만 시행처별 기출을 다시 또 한번 풀어보는 이유는 단원별 기출과 다르게 시행처별 기출은 이제 시행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확하게 푼 건 아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행처별 기출로 이제 섞여 있는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문제를 랜덤으로 풀어보니까 또 틀리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약점을 알 수 있고, 최근 기출 5개년치를 다운받아서 푼다고 하면은 그 과목에 대한 최근 기출 문제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순위는 이제 시행처별 기출입니다. 마지막 상순위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그런데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풀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공통적인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게 동형 모의고사 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불안해 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동형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어요. 강사님이나 학원이나 동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팔기 위해서는 어렵게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강사님들 말을 해요. 어렵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실제 이제 공파스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이제 관리해 오고, 오랫동안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학생들 상담해 보면서 학생들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는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풀어보시는 분들은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은 강사님들이 내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이 보통 동형 모의고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사님들은 접근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접근을 못하면 안 되니까 동형 모의고사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포인트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 쌤들 같은 경우도 동형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가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은 이제 뭐 과목 순서 정하는 거, 그리고 시간 배분. 저는 보통 이제 막 행정지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국어는 20분, 뭐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은 5분에서 10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 그런 문제는 여러분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도 못 풀어요. 왜냐면 다들 비슷한 강사님, 비슷한 교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보통 갑자기 그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려고 해요. 당연히 못 풀고 시간도 뺏기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보고서 이거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다 하면 빨리 넘어가시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남는 시간 내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 돌아가서 보기형 소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이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그 과목의 합격 컷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못 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들도 못 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과목 순서 정하는 거, 요 시간 배분, 특히 과목 순서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순서대로 좀 풀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국어 과목을 처음부터 풀기 힘드신 분들은 뭐 한국사를 앞에다 놓고 풀어도 되는데 절대 뭐 영어나 국어를 뒤에다 놓고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어 과목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만약에 암기 과목을 먼저 풀려고 하는데 그 암기 과목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요즘에 뭐 행정법도 어렵게 나오고 행정학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갑자기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뒤에서 언어 과목을 풀 때 집중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풀 때 대신에 여러분들이 국어가 좀 너무 처음부터 풀기 버겁다. 그런 분들은 뭐 한국사 정도 앞으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근데 언어 과목은 뒤에다 놓고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회차도 있을 거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집중력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 체크. 틀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문제인데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실수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을 갔을 때 OMR 카드를 혹시 교체가 되면은 그때 약간 좀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실전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실전 연습은 동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행점을 기출해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출은 많이 봤는데 내가 아웃풋 연습이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아웃풋 연습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까지만 하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제시생들 중에서 기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웃풋 연습도 많이 돼가지고 전략 과목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 과목에 한해서는 한 달 동안은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막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수험생들은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부분 중에서 잊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이제 딱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딱 나누고 싶어요. 444 수법에서는 일단 한 달 동안에 만약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암기가 아직 안 된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암기가 안 된 부분만 봐주세요. 어차피 하루 전날이면 아는 부분은 어차피 다음날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과목 강사로서는 영어 과목 한 달 마무리 정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 생활영어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가 있으면 그 어휘 교재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되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 위주로 본다. 플러스 영어 연도별 기출을 계속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보기항까지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수험생들 공유해드리고 저희 과외 학생들도 공유해드리지만 놀랍게도
어휘랑 생활영어에서 보경에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맥스라는 단어도 이전 시험에 나왔던 보경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놓고 따로 눈으로 보자. 왜? 독해는 결국 여러분들 마지막은 어휘 싸움인데 기출에서 독해 중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계속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용 어휘 노트 앞부분에는 어휘랑 생활영어 기출에서 영어 연습의 기출에서 어휘랑 생활영어에서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를 정리해 주시고 뒷부분부터는 독해용 어휘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론서나 요약서를 계속 봐주세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뭐 문법 교재 있으면은 그 복습만 해주세요. 문법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국가지 지방지 한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만 기출 문법 한번 빠르게 체크해가지고 아 요즘 문법 트렌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해는요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고 나서 제가 늘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아 매력적인 오답은 이렇게 되는구나.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에 한해서는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리뷰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풀고 나서 리뷰할 때요. 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안 하시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약한지를 모르고 그게 시험 나갔을 때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 풀 때도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문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영어 강사로서 독해 실력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 남은 게 또 독해를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독해를 그동안 풀어왔고 앞으로도 풀 거기 때문에 독해 푸는 감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가지고 독해용 어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자주 봐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출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기출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째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어휘가 중요합니다. 독해용 어휘. 결국 막판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기출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독해를 분석해 보면은 자주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 어휘들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해 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 뒷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투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 등등등. 특히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어휘를 강화해 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달 동안 지방직 대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행정법이 되게 어려워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다음 시험은 어떤 과목이 이렇게 나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취재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나오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남들도 쉽고 그러면 실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고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빨리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 들어가서 보기랑 소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 달 남겨놓고 여러분 언어 과목은 지금부터 해도 점수 잘 안 오르고 암기 과목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제 행정법이 어렵게 나왔을까? 다음 과목은 행정학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국어나 영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 바에 의하면 아, 내가 이 과목은 좀 부족하다. 그럼 그 과목, 부족한 과목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더 올려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잘하는 과목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감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 두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대학 편입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